옛날 오래된 작은 마을의 수면을 연구하는 과학자 민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몇 년 전까지 불면증으로 고생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깊고 평화로운 잠을 자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수면의 질을 극대화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하기였습니다. 민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그의 방에 스며들 때 민호는 매일 오전 6시에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뜨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몸이 하나의 시계처럼 작동하도록 훈련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잠들기 전 루틴 가지기였습니다. 민호는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조용한 독서 시간을 가집니다. 그는 적당한 조명의 스탠드 아래에서 좋아하는 소설을 읽으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잠들기 전에 작은 습관들이 어두운 숲속 등대처럼 여러분을 깊은 잠으로 이끌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곤 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편안한 수면 환경 조성하기를 제시했습니다. 민호의 침실은 항상 적절한 온도로 유지되어 있고 이불과 베개는 그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것들로 세심하게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침실은 오직 수면과 휴식을 위한 장소로 만들고 그 외에 어떤 활동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충분한 신체 활동 유지하기를 들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일찍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마음의 균형을 찾곤 했지요. 그는 건강한 몸이 건강한 수면을 가져다 줍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방법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명상이었습니다. 민호는 잠들기 전 아니면 점심시간 짬을 이용해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마음속의 잡음들을 정리하고 하루의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는 명상은 내일의 모험을 위해 마음과 몸을 재설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라고 말하며 청중을 독려하였습니다. 과학자 민호의 이러한 방법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조언을 따른 이후로 더 나은 수면의 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은 점차 건강하고 활기찬 곳으로 변해갔고 사람들은 민호의 지혜를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별빛이 쏟아지는 창가에 앉아 자신이 발견한 지식의 가치를 영원히 간직하며 평화로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전 세계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일상생활의 흐름이 모두 뒤바뀌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그리고 감염의 우려 속에서 살다 보니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신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처음 팬데믹이 발발했을 때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기존에 누렸던 자유로운 외출과 사회적 교류가 제한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이 고립감은 심리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새로운 일상 습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방법은 새로운 루틴 만들기였습니다.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면서 시간의 개념이 흐려지기 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과 개인 시간을 구분하기 어려워졌고 시간 관리를 하기가 힘들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고 별도의 작업 공간을 마련하여 업무와 휴식을 구분하는 루틴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점차 꾸준한 습관으로 자리 잡았고 일정한 하루 일과는 생활에 대한 통제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비대면 사회적 교류입니다. 줌, 스카이프, 구글 미트 등 여러 영상 통화 플랫폼을 활용하여 친구나 가족과 접촉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아무리 떨어져 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각종 온라인 모임이나 세미나에 참여하여 소속감을 느끼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정신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챙김과 명상 역시 많은 이들에게 좋은 효과를 주었습니다. 불확실성과 두려움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데 마음챙김 훈련을 통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불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은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튜브나 여러 명상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개발과 새로운 도전도 중요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시간을 자기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 연주 혹은 이제껏 미뤄왔던 취미를 직접 시도해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성취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여러모로 도전의 시간을 안겨주었지만 이를 통해 정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꾸준히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더 나은 정신 건강과 균형 잡힌 삶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나는 매일 아침 지각을 일쑤였고 하루를 바쁘게 시작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들고 SNS를 확인하거나 급하게 집을 나서기 전 겨우 빵 한 조각을 입에 물고 나가곤 했다. 그런 나에게 아침은 그저 하루를 피곤하게 만드는 시작점일 뿐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러 병원을 방문 후 나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의사는 반갑지 않은 소식을 전했고 나의 건강 상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의사는 일상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아침 루틴에 힘을 믿고 내 삶의 변화를 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나는 아침 루틴을 새롭게 정비하기 시작했다. 먼저 무작정 알람을 일찍 맞추는 대신 나만의 리듬에 맞는 깨끗한 알람 소리를 설정했다. 그 소리에 맞춰 천천히 일어나 침대에 앉아 하루의 계획을 떠올리며 정신을 차리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셨다. 이는 내 몸을 상쾌하게 깨우고 수분을 보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다음으로 나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칭이었지만 점차 요가나 짧은 홈 트레이닝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나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하루를 맞이할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또한 일정한 시간에 간단하지만 건강한 아침 식사를 챙겨 먹었다. 양질의 단백질과 신선한 과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몸이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침의 마지막 중요 습관으로 나는 명상과 호흡 운동을 추가했다.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심호흡을 하고 명상을 하면 마음이 한결 맑아졌다. 이를 통해 나는 하루 동안 직면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여러 도전들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런 나의 새로운 아침 루틴은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왔다. 내 에너지는 이전보다 넘쳤고 체중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태가 되었다. 그 결과 일과 삶 모두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지게 되었다. 이제 나는 아침이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아닌 나의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의 경험을 공유하며 각자에게 맞는 아침 루틴을 찾아보길 권한다. 이는 단순한 습관 이상의 변화임을 깨닫게 해주는 나만의 특별한 경험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비타민의 왕국이라는 특별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비타민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비타민C를 중심으로 성장한 5가지 과일이 존재했지요. 이 놀랍고 기묘한 과일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비타민C의 황제라 불리던 오렌지가 있었습니다. 오렌지는 밝은 색깔과 상큼한 맛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렌지를 단순히 맛있는 과일로 알고 있었지만 오렌지는 왕국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육즙은 병을 예방하는 힘이 있었고 겨울철 추위를 견디는 힘을 주었습니다. 오렌지는 항상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하며 하루라도 빠짐없이 왕국 사람들에게 기운을 주곤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키위가 있었습니다. 작고 털이 많은 초록색 과일이었던 키위는 겉모습과 다르게 매우 뛰어난 내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외모 때문에 조금 거리감을 느꼈지만 한번 맛을 보면 키위의 매력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키위는 비타민C의 함량이 높아 그 크기 대비 효율성이 뛰어났습니다. 키위는 비타민C 왕국의 보물이었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이 성장하는 나무에 붙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열정적인 과일, 파인애플이었습니다. 파인애플은 왕국의 남쪽 해변에서 자라났으며 그의 선명한 노란색과 독특한 모양으로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존재감을 자랑했습니다. 특별한 기후에서 자란 파인애플은 비타민C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음식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파인애플은 왕국의 요리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였고 그 고급스러운 풍미는 많은 연회에서 사랑받는 주인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로베리, 즉 딸기입니다. 딸기는 왕국에서 가장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과일로 여겨졌습니다. 딸기의 매혹적인 빨간색은 젊고 싱그러운 에너지를 상징했으며 이는 항상 기쁨을 주었습니다. 딸기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비타민C의 원천이었습니다.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맛뿐만 아니라 그가 가져다주는 활력을 사랑했습니다. 딸기는 왕국의 파티에서 항상 중심에 있었고 행복을 상징하는 과일로 언제나 기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세로라가 있었습니다. 아세로라는 비타민C의 왕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비타민C 농도는 다른 어떤 과일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붉은 열매로 보였지만 아세로라는 그의 작고 강력한 힘으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세로라는 그의 비밀스러운 매력과 강력한 면역력, 향상 능력으로 왕국에서 비밀 무기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어떠한 질병도 아세로라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왕국의 5가지 과일은 각자의 특별한 능력과 매력으로 왕국을 이끌어갔습니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이 과일들은 함께 비타민C 왕국의 번영을 이루어내며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들은 시대를 넘어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전하는 영웅적인 존재들로 비타민 C 왕국의 전설로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